8번 문제를 풀 때에는 기억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억해서 통째로 문제를 통째로 기억해서 풀어야 돼. 해볼게요. 자, DNA가 복제될 때 우리가 봤었던 절편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요게 기억, 여기 니은, 요거 디귿, 요거 리을이에요. 주형 가닥이 얘랑 얘입니다. 제일 위에 아래가 주형 가닥인데 여기에는 8개의 연기가 있고 이쪽에 7개의 연기가 있다고 써있어. 또한 기억과 니은은 두 종류의 연기로만 돼 있다고 돼 있고 프라이머는 한 종류의 연기로만 돼 있는 한 종류인데 3개의 연기가 프라이머를 형성한다. 근데 똑같다. 또한 디귿에는 4종류의 4개의 연기가 있다. 또한 리을에는 퓨린 계열이 피리미딘보다 많다. 그리고 뭘 찾으라고 했냐면 6번째 디귿에서 3번 말단의 6번째 연기가 뭐냐. 대단하죠? 그럼 이제 질문이 도대체 프라이머가 뭘까? 또 프라이머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예요.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 때 주형 가닥의 방향성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뭔지를 정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 뭘로 했어요? 저기 5로 했어? 3으로 했어? 아, 그것도 안 하고 풀었구나. 그냥 막 풀었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맨 위쪽에 왼쪽을 5로 두느냐 3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바로 풀리고 어떤 이는 돌아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복불복이. 그래서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3으로 한 친구들은 또 해야 됩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5가 맞아요. 근데 5번 말단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끌어가 볼게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보세요. 저 주형 가닥의 제일 왼쪽 끝이 5번 말단이라면 프라이머가 여기 붙어야 되니 여기 붙어야 되니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여기지. 여기 프라이머가 붙어야 되지. 그럼 다시 질문이다. 만약에 저 5번 말단이 저쪽이 5번 말단이면은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먼저 생긴 거니? 헷갈리니? 기억이니? 만약에 기억이 먼저 생겼다면 망설이지 않고 한 큐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니?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5번 말단이라면 프라이머가 저렇게 붙었을 때 기억 가닥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니은 생기고 기억 생긴 거야. 풀린 게 그렇게 풀렸을 거란 얘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3번 말단이라고 치고 5번 말단에 3번 말단에 여기 프라이머를 뭘로 두느냐인데 프라이머 종류를 우리가 봐봐요. 염기가 RNA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R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를 뭘 쓸 수 있느냐? A, G, C, and U가 될 수 있는데 이때 A, G, C를 써볼게요. 그 중에 A를 써볼게요. A라고 써볼게요. A. 프라이머가 AA의 염기서열 가졌다면 여기서 퀴즈! 프라이머 디귿에 이쪽이야? 이쪽이야. 여기가 3번 말단 이쪽이 5번 말단 부쪽에 붙어야 돼. 여기 AA가 와야 됩니다. 프라이머 여기서 와야 돼. 됐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A일 경우로 가정하여 염기를 주었나 찾아볼까요? 여기는 A죠. 그럼 이쪽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거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와요? TTT. 근데 여기가 총 8개니 끼니 TTT. 됐슈? 싫어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여기 기억이 두 가지 연기로 될 수는 있지. 근데 봐라. 여기 A니 끼니? 그럼 이쪽은 뭐니? 여기가 A가 와야 되겠지. 똑같은 거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다. 복제시에. 그럼 얘가 상부적이지. 얘랑 얘가 같은 거다. 자, 이 위에 가닥과 얘가 같은 거니까 여기 뭐가 오냐면 TTT가 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뭐 C가 오든 G가 오든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C를 넣었다가 칩시다. C를 넣었다가 칩시다. 그럼 G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TTT가 되면서 여기 AA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가 A가 돼요. 자, 디귿을 보세요. 염기의 종류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ATG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니? 디귿이 네 종류 연결되어 있다죠. 그럼 프라이머가 A가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G도 C도 되면은 이게 되면은 전부 다 디귿이 세 종류의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라이머는 얘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저건 그냥 놔두고 이거 다시 한 번만 그릴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8개, 7개, 디귿, 리을. 이제 유라실로 바꾸겠습니다. 유라실 여기 5번 말단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유라실 붙일게요. 유유유 여기가 유유유. 이제부터 기억니은 디귿을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가 유유유라면 이쪽이 AA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A가 되면서 여기까지 5개가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완성. 이쪽에 U니까 여기가 AA가 U가 되는데 U가 아닌 여기는 뭐냐면 TTT가 DNA니까요. TTT가 되겠고 여기가 AA가 되는 거죠. AA가 되는데 이쪽이 A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여기가 U라는 것은 여기가 뭐란 얘기일까요? 참고로 A 여기까지 그냥 옵니다. 여기 뭐 해야 되니? TTT겠지, 그지? DNA니까. 그렇다면 요 위에가 A가 와야 되는 거지. A가 오고 이쪽은 여기 뭐야? 여기 2개. 참고로 지금 DNA다, 이제. 유라실 프라이머 빼고는 전부 DNA이기 때문에 여기가 티민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세요. 여기는 아직 모르죠? 여기는 아직 모릅니다만 4개 염기가 와야 돼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리을이 퓨린 계열이 피리미딘보다 많다고. 현재 리을을 보세요. 퓨린 계열이 몇 개인지, 피리미딘이 몇 개인지를 찾아보세요. 리을에서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을 비교하면 현재 피리미딘 몇 개니? T 6개. 퓨린 계열 아데닌 구아닌인데 아데닌 5개. 현재는 피리미딘이 많습니다. 따라서 리을에서 퓨린 계열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은 누가 늘어나야 되냐면 구아닌 또는 아데닌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데닌이 들어갈 경우에 여기가 아데닌이 들어가면 이쪽이 티민이 되면서 디귿의 염기의 숫자가 4개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구아닌 또는 시토신, 그 중에 구아닌이 퓨린 계열이기 때문에 구아닌이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4개가 추가되면서 퓨린 계열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디귿은 누가 되냐면 시토신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디귿의 UTACA죠. 그럼 종류가 4가지가 됩니다. UTAC니까요. 4가지 충족했고 퓨린 계열 많았고 물어본 건 뭐냐면 5번, 3번 말단에서 6번째 염기 서열은 시토신이다.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죠. 장난 아니지. 실망할 것이 없는 게 작년에 이 문제의 정답률은 20%대였다.
분말단 찍는 거예요. 찍는 거야. 아, 복불복인데 3번 말단을 왼쪽에다 두는 순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유라실이 들어갔다는 것은 얘를 지원가닥으로 삼은 건데 유라실 3개 들어갔잖니? 이렇게 3개 들어가고 나면 여기는 이 다음부터는 이건 프라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일 때 DNA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DNA를 상보적으로 붙이면 티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것이 여기가 아덴이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말이 얘가 여기가 아덴이 되면서 얘가 역시나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기도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C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디귿이 3종류의 염기로 바뀌어버려요. 프라이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염기로 채워져야 되는 건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프라이머가 유라실이니까 나머지 부분이 2개의 염기로 구성되기 위하여 유라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덴이 돼야 됐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그 긴박한 순간에 9월 평가원 시험 제일 마지막 그 순간에 앞에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 순간에 20번 문제를 딱 받아든 순간 남아있는 시간 3분 문제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읽고 또 읽었는데 시간이 30초 남았네. 마킹이나 확인하자. 찍자! 3번 틀렸네. 그거죠. 또는 맞았네. 20%. 애들이 뭐 이것만 틀렸게? 다른 것도 틀렸지. 참고로 이것을 포함해서 20문제를 15분 만에 풀어서 다 맞춘 그 친구는 올해 재수한다니까요. 그 친구는 생투를 문제풀이를 세상에 일주일에 1000개 넘게 풀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는 틀린 역사가 없었는데 수능에서는 생투 때문이 아니라 국어부터 어려워서 국어를 잘 못 보고 수학도 잘 못 보고 영어는 다 맞고 과탐, 생투 다 맞고 나머지 한 과목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체 1등급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지방대 의대에 합격했으나 안 갔다. 지금 재수한대.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가 봐. 그래서 올해는 전국 수석을 노릴 모양인데 위험한 거라고 난 생각해. 전국 수석을 노리고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 피를 말리는 거. 하다 보니 전국 수석이 된 건 맞는데 전국 수석을 하리라! 그럼 못함. 다음 학기에서 공부하는 애들 치고 잘 되는 애들 없어. 걔는 그걸 목표로 한 거거든. 작년에 다 맞을 것 같아서 재수하겠다는 거예요. 연대대나 서울대대 가겠다는 건데 무리수예요. 상업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 춘천향 의대로 그냥 갔어요. 지방대 의대가 어땠어? 춘천향이면 그래도 지방 충청권이면 괜찮은 건데 아닌가? 좀 더 만족스러운 데로 가야 되나? 서울? 인서울.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일산인 여러분들이 연대의대를 간다 그러면 여기서 연대까지 통학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 거리가 아주 멀진 않아. 근데 서울대 의대 되잖아.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연건까지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야. 근데 이제 관악 캠퍼스까지 가려면 먼 길이야. 그때 어떻게 수단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연건 캠퍼스는 가까우니까 되겠네. 서울대대 가세요. 그럼 되네요. 어려울 거 없네. 성대도 어떻게 돼? 성대의대가 어디 캠퍼스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가 집에서 그 통학하기 어려운 1시간 반 정도 거리다. 그럼 지방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녀. 여기서 만약에 연대 원주 캠퍼스를 가는데 통학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원주까지 통학한다고? 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기숙사에 들어간 거잖아. 자취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다고 치면 이건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내가 문제를 외워서 여러분한테 설명했듯이 여러분 스스로 연습해 보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세요. 혼자서.
푸는 과정이 정확하면 나중에 풀 수 있어요. 실력은 그렇게 마련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유제를 찾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참 받았을 때 딱 느낀 게 왜 이렇게 됐지? 뭐 하려고? 애들 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지? 실제 내가 부경화를 누리나? 아니지 않나? 누구도 부경화를 누리지 않아요.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밑에, 텔로미어에 관한 이야기 잠깐 답을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111페이지 밑에 텔로미어에서 여러분 한번 볼래요? 거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있고 그 옆에 시커먼 게 보이죠? 그 시커먼 게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가 붙어서 기억과 니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A가 몇 번 말단이 되죠? 5번 말단이 돼야 되죠? 프라이머의 끝부분에 5번 말단이 오고 3번 말단 쪽에서부터 DNA가 새롭게 합성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B가 몇 번 말단일까요? 프라이머가 제거가 된 다음에 사라지고 나면 그 부분이 또다시 5번 말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복제를 하고 났더니 좀 짧아진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2번 문제, 밑에 2번 문제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중에 어떤 가닥이 먼저 합성되는가 물어봤습니다. 니은이 먼저 합성되고 기억이 나중에 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억부터 합성됐다면 그 옆에 프라이머가 붙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먼저 합성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A와 B는 각각 5번 말단, 다음 페이지야. 비드가 데이터 영양요구조 시험으로 갑니다. 영양요구조라니. 자, 이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은 사람 이름도 기억하시고 비들 앤드 테이텀이지 비들과가 이름이 아니에요. 비들 앤드 테이텀의 실험은 다른 말로 형질에 대한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형질을 결정하는 그것에 관한 얘기인데 영양요구조는 야생종과 돌연변이를 비교한 건데 여러분 그 야생종의 이름이 뭐냐면 빵곰팡이가 뉴로스포라 크라사라고 불리는 야생종의 빵곰팡이를 가지고 빵곰팡이를 썼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곰팡이를 이르는 말에 곰팡이 집단을 이르는 말이 주라는 단어를 써요. 곰팡이와 누구를 비교했냐면 돌연변이들을 비교한 것이죠. 자, 여러분 돌연변이가 뭡니까? 돌연변이 어디에 이상을 준 거죠? 이것은 분명히 유전자에 이상을 준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돌연변이 일으켜서 유전자 이상을 줬더니 세상에 뿅. 영양 요구? 무슨 말이야? 영양분을 달라고. 영양분 좀 주세요. 나 아니면 죽을 거예요. 야, 너 돌연변이 이상인데 너 왜 그러냐? 영양분을 달라고요. 영양분을 달라고요. 왜 그러지? 왜? 그것을 궁금했던 비드만 테이텀은 찾아냈다. 기가 막힌 사실을 찾아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실험 결과로 간다. 냈다. 실험 결과로 간다. 근데 돌연변이 일으킬 때 어떻게 했냐면 자외선을 갖다가 곰팡이 포자한테 팍팍 쏜 거야. 포자는 생쥐세포야. 거기다가 빵빵 돌연변이 해가지고 여러 돌연변이를 얻었는데 실험 결과로 바로 가죠. 괜찮아. 왜냐면 결과만 보면 알 수 있어. 야생종과 채소 배지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봐요. 생존에 필수적인 아주 기본적인 물질만 넣어놓은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이제 영양소 중에 포도당과 기타 목염료 이런 것들 일부만 넣었는데 채소 배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야생종이에요. 채소 배지에서 살 수 있는 진짜로 근근히 살 수 있는 것은 야생종은 살아요. 그런데 도라이들은 전부 돌연변이는 전부 죽습니다. 도라이, 돌투, 돌수리는 전부 다 죽었다는 사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연변이 주는 어떤 경우에도 채소 배지에 살지 못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첨가를 하기 시작하면 플러스 채소 배지 플러스입니다. 채소 배지 플러스 오르니틴, 채소 배지 플러스 시트룰린, 채소 배지 플러스 아르지닌. 그랬더니 웬열 봐봐잉.
어차피 야생종은 감사합니다. 아니 채소 배지에서도 사는 애가 거기다가 오르니틴이라는 영양분을 또 주고 시트린 주면 땡큐지.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에? 그래요. 그럼 갈까요? 됐네요. 근데 이게 얘는 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다 죽더만 아르지닌 주었더니 다 사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아르지닌 이꼬르 생존 필수 물질. 저것만 있으면 살았잖아. 그지? 게다가 이게 웬일. 자, 중간 단계를 볼래요? 도라이는 오르니틴 줘도 살았죠. 시트린 줘도 살았는데 돌투는 왜 오르니틴을 줘도 못 먹냐? 또 3은 시트린 줘도 못 쓰네. 그러자 비르가 데이텀이 아하 바로 그렇구나. 물질 대사 경로를 찾아낸 것이죠. 어떻게 가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전구물질에서 전구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채소 배제. 채소 배제에 들어있던 전구물질을 이용하여 오르니틴을 합성하는 거였고 오르니틴을 시트룰린으로 바꾼 다음에 시트룰린을 가지고 생존에 필수적인 아르지닌을 만드는 게 있구나. 대사과정. 회로처럼. 근데 그 각 대사과정에 무엇이 작용해주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할 거라니. 효소가 A 효소, B 효소, C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각각 작용하는데 아하 그렇구나. 유전자 이상이 온 것이었는데 유전자를 그려보자. 유전자는 DNA에 있는데 DNA에 만약에 A 유전자 또한 B 유전자 또한 C 유전자라고 했을 적에 느낌이 오시나요? 도라이는 어디에 이상을 준 겁니까? 어떤 유전자 이상?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돼요. 유전자가 효소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돼요. 이거 유전자에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DNA상의 유전자가 있는 거거든. 바로 도라이는 얘가 이상이 된 거야. 그럼 봐봐. 뭐가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효소 A가 안 나와. 그르니틴이 스타프. 그럼 도라이는 뭘 주면 돼? 얘 주면 돼. OC까지 주면 다 살아. 얘네들 정상이니까. 그럼 돌2는 아하 그렇구나. B 이상이고 돌3는 C 이상. 그러니까 C 이상인 돌3는 시트린을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지닌 줄 때만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생존 필수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상에서 비르가 데이텀은 이 실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수정되기를 효소라는 것은 폴리페타이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가 모든 효소를 만들 수는 없고 이것이 수정되어서 1폴리펩타이드로 수정되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형질이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DNA는 효소나 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구나. D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구나라는 걸 알아낸 사람들이 비르가 데이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그 설이 바로 유전정보 중심설이에요. 유전정보 중심설은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전에 여러분 필수예제 9번 같은 문항을 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필수예제 9번에서는 표가 막 복잡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비르가 데이텀도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얻었던 거예요. 그때 이것을 제대로 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항은 논술에서도 간간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 해석을 이용하는 논술에서 대답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주어진 걸 가지고 배치하려고 할 때는 제일 끝에 아르진이 모두 생존한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누구를 그 다음으로 두느냐면 A를 두세요, A를. 왜냐면 두 개 생존한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두느냐? C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B 최소 배지 순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최소 배지 B, C, A, 아르진, B, C, A, 아르진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B, C, A, 아르진 순서가 됐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준은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Z, X, Y 순서로 놓으면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똑같이 집어넣으면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내 말 이해했죠? 배치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이거는 뭐냐면 유전 정보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1960년대에 DNA 구조가 밝혀지고 나서 유전정보 중심설이 이 비르가 데이터의 실험을 하고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유전정보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정보가 모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가지고 유전정보가 모든 거야 라는 의견이 바로 얘인데 유전정보 중심설은 이걸로 얘기합니다. DNA가 RNA가 됐다가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구나. 이거죠. 근데 여러분 DNA가 DNA 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것을 우리가 복제, 영어로 replication. DNA가 RNA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전사. 전사를 영어로 transcription이라고 해요. 트랜스크립트 하다가 전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전에 나와 있지만 전사하다는 한자어가 우리한테 낯설어요. 전사하면 워리어가 떠오를 뿐이죠. 워리어. 요가 자세에서 워리어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 이 자세. 이 요가 자세야. 워리어 2, 워리어 1 자세야. 워리어에서 본딴 거에게 실제로 고양이 자세, 개 자세, 소 자세 다 따온 거예요. 요가 자세는. 근데 워리어 자세가 있는데 그게 떠오를 뿐이지 전사가 뭐예요? 그때 더 좋은 단어가 있고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오혁이가 부른 혁오 밴드의 오혁이가 부른 소녀 기가 막히죠. 원 가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문세 씨가 부른 것보다는 걔가 혁이가 부른 게 그 혁군이 괜찮아. 감성이 그럴 수가 있니? 애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그 풍부한 감성. 걔가 만약에 잘생겼으면 그 감성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비한가? 아니죠. 그 친구는 진짜 놀라운 편곡 능력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래들을 처음에 원곡을 가지고 편곡을 해서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왜 편곡적 개념이냐면 언어 체계가 같아요. 언어 체계가 같아서 네 종류의 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네 종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AGC T, AGC U의 차이일 뿐이야. 그 별반 차이가 없어. 알파벳을 원래 쓰는 나라들이 있잖아. 독일어가 알파벳 쓰잖아. 영어가 알파벳 쓰잖아. 독일 사람들 영어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죠. 일본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야. 걔네들은 발음 자체도 안 돼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일본에 지방 도시, 지방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있는 데서 영어 한마디 딱 써. 그러면 거기 난리 난다. 영어 쓰는 사람 나타났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동네 사람 다 부른다? 지금은 알 수도 있으나 얘네들 이거 읽을 때 라크앤도 라크라고 읽어. 라크앤도 라크. 라크 앤도 라크. 앤도 라크. 마크도 나르도.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를 발음을 하기 어려우니까 마크도 나르도. 언어 체계가 다른 것 중에 더 힘든 건 아랍어.
심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아살라무 알라이쿰. 살람 알라이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돼. 그게 번역이야. 우리말을 아랍어로 바꿀 때가 번역 개념이죠. 트랜스레이션. 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말하니까요. 체계가 달라졌죠? 여기서부터는 좀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면 이거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장소가 진핵의 경우에는 핵이지만 원핵은 다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이해하겠죠? 원핵과 진핵은 장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장소는 분명히 리보솜입니다. 그건 뭐 공통적이에요. 리보솜은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때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가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염기 가지고 20개를 지정하려면 그렇습니다. 트리플렛 코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모가 가설을 세웠는데 코드가 암호죠. 이 코드에서 얘는 DNA의 암호를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4개 염기 가운데서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를 택한다면 4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20개도 못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노산 20개의 순서를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암호를 만들 때는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해야 되냐? 역시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되냐? 4개 중에 3개를 택하여 암호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미노산을 지정할 때 하나가 아미노산이다. HT가 아미노산이겠다. 뭐 HT 했고 CCC가 하나의 암호가 되겠다. 이거 아미노산 하나 지정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64가지가 나타나면서 최초로 20개를 넘는 첫 번째 가능성이 돼요. 근데 4개의 중복해서 4개를 택하면 너무 많아. 256개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아닐 것 같다. 간부가 가설을 세우기를 그렇다면 트리플렛. 듀엣도 아니고 모노도 아니고 트리플렛 코드. 사실로 밝혀지며 3개짜리가 맞다. 그래가지고 언어 체계 암호가 이제 해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독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는 있는데 적어도 뭐 했냐면 읽긴 다 읽었어. DNA에 있는 30억 영상을 전부 다 읽어내긴 했어. 그러니까 AGCT, TTT, AATT, 이거 다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지. 그 해독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긴 한데 실제로 이거 만드는 정보가 한 2만 개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들은 무슨 반복셀이 막 있고 반복셀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중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2만 개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고도 남아요. 그럼 나머지 도대체 6,000개 또는 3,000개만 해도 충분한데 나머지 것들은 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있다, something 있다. 근데 이걸 찾아내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 그럼 또 98% 또 뭐냐? 그다음 이것이 쓰레기다, 아니다, 뭐 논쟁을 하다가 쓰레기는 아닌 것이 밝혀졌고 그게 정보 물질이고 스위치 물질이고 밝혀져서 그것들 다시 또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보 해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언어 천재들이 나타나서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막 조합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조합할 때 그대로 읽으면 안 돼.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저기 있는 DNA를 갖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꾹 꾸려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저쪽에 그렇게 가지고 붙이고 3차원적으로 붙이고 그래야 정보가 하나 나오는 거야. 모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암호들을 해독하는 일들을 생물 정보학이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가잖아. 그러면 이제 DNA가 RNA를 바뀌는 이관성을 연구할 것이냐, 즉 RNA를 연구할 것이냐, 또는 단백질을 연구할 것이냐,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단백질학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연구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범주의 회로나 이런 것들, 생화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생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모였을 때 그 다음 단계,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조직 단계 이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연구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아니면 이런 걸 할 건지 생물 물리학을 할 건지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때는 그냥 광범위하게 배우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게 좋냐면 지금. 올해 입시를 시작하는 고3들은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재밌겠다가 연구의 시작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이거 연구해 볼까? 근데 연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연구 작정하고 들어서 2, 3년 만에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로 하고 싶어 하면 돼요. 쫙 파고들어서 그 분야 연구하는데 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려주자면 대학원에 갔을 때 교수가 뭔가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석사, 박사를 교수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교수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을 이끌어주기만 하지 조금만 그냥 아이디어를 줄 뿐이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혼자 터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사 때는 왜 못하느냐? 아는 게 없었어. 근데 아는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알기 시작하는 순간 애들이 생각이 막힌다고요. 그것밖에 몰라요. 교과서만 읽는 것만 하는 거지. 근데 고등학생들은 안 그래. 배우면 여기서 상상하기 시작한다고. 똘똘한 애들은. 우와! 그 있잖아. 막 그 영재들 특징처럼. 와, 진짜 재밌게 여기 뭔가 세상이 있다고 아니면 혼자 막 이 책자를 다 보면서 막 우와! 진짜 재밌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하내는 거예요. 굳이 MIT 안 가도 되긴 돼요. 굳이 존스 홉킨스 안 가도 되긴 되지만 그런데 가면 연구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도 되긴 되죠. 근데 대학교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봐봐 이제 알려줄게. 전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합시다. 트랜스크립션 우리가 복잡했으니까 전사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 전사는 과정이래요. 일단 이중 나선을 풀어요.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아닌 RNA 중합효소가 어디에 붙느냐인데 중합효소가 그 중에 한 가닥만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한 가닥의 주형 가닥에 어디에 붙냐면은 여기 특정 부위가 얘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프로모터 부위에 붙어요. 특정 부위라고 써있는데 특정 부위가 바로 결합할 때 프로모터라는 곳에 붙는다는 거야.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합성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말단에다가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하나 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요 그림 이해해야 된다. DNA 가닥이 요렇게 돼 있네. 그리고 요 가닥은 뿅또로로 롱빙따라. 자, 책에 있는 그림과 혼동하지 않기 위하여. 맞네요. 이게 5번 말단이죠? 여기가 3번 말단 베이베. 지금 DNA 가닥 풀렸고 RNA 중합효소 어떻게 있는지 확인 들어가. 이것이 RNA 중합효소 베이베. 예. RNA 중합효소 지금 DNA를 감싸면서 어떤 가닥을 특정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삼아서 RNA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퀴즈! 빨간 가닥과 하얀 가닥 중에 누가 주형 가닥이게요? 참고로 이것이 메신저 RNA라면 이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대답한 거야. 지금 봐봐. 누구를 틀로 하고 있는지가 이 그림 보고 판단할 때 요거 아니겠니? 그 빨간 게 주형 아니겠니? 주형 가닥을 삼아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야 여기가 몇 번이 되니? 여러분 3번 말단에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여기다 붙이겠습니까? 나는 주ገብ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붙이겠습니까? 그럼 이게 5번 말단이겠죠? 그럼 여기가 3번 말단이겠죠? 붙이고 이렇게 하겠죠. 프로모터 부위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때 여러분 이게 바로 5번, 3번이 된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 중요한 힌트. 주형 가닥하고 이 주형 가닥하고 RNA는 상보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RNA 자체가 상보적이라는 얘기. RNA 중합효소 상보적인 게 아니라 RNA와 주형 가닥 상보적이지.
그러면 RNA와 똑같이 생긴 놈은 반드시 상보적 가닥, 주형 가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문제 보세요, 여러분. 113페이지에 10번 문제에서 주형 가닥 찾는 건 당연히 나가닥이 주형 가닥. 위에 그림에서 나가닥이 주형 가닥을 그냥 알았고요. 지금 설명 보니까 밑에 그림에 가나 RNA 메신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연기샷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대답 보세요. 메신저 RNA에다 U 대신에 T를 넣어보세요. 메신저의 U 대신에 T면 ATG, GCT죠. 5' ACT, GCT란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애가 누구지? 위에 가나 중에 누구야? ATGC, GCT가 나온 것은 가가닥이죠. 그럼 걔는 주형가닥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형가닥은 누구냐? 나를 주형가닥으로 메신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메신저의 U 대신에 T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DNA 가닥과 일치하는 것, 그것은 주형가닥의 상보적 가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코돈부터 볼 건데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오케이.